안녕하세요. 시작은 간호사 시간의 모니입니다. 저는 의료 IT 회사에서 메디컬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작은 간호사 시간의 함작가입니다. 저는 전 간호사이자 회사원이자 얼마 전에 작가가 된 함작가입니다. 와, 드디어 저희가 팟캐스트 프롤로그를 녹음을 하네요. 한번 박수 치고 시작할까요? 예. 와! 이거 프롤로그 몇 번째 녹음하는 거죠? 좀 많이 했죠? 네. 지금 녹음실까지 와서 녹음하는 건 두 번째고 이제 정말로 프롤로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제목을 먼저 소개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이 시작은 간호사인데 이게 의미가 뭔지 좀 함 작가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시간. 그래서 시작은 간호사는 시작은 간호사였지만 현재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저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시작이 간호사였던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이 시작은 간호사에서 끝은 간호사가 아니다 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의도가 조금 수상한데요. 이게 사실 저희의 의견이 약간 좀 달랐어요. 저는 시작은 간호사라는 말이 시작은 간호사였지만 정말 끝은 간호사가 아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싶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니님은 아니시죠? 저는 시작은 간호사지만 뭐 앞에 좀 다른 수식어가 붙을 수 있잖아요. 뭐 이상한 간호사. 이게 잘 모르겠는데 뭐 시작은 간호사고 끝이 다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저는 이 제목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화자찬. 자아자찬하고 저희 팟캐스트가 뭘 다루는 팟캐스트인지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둘 다 얘기한 거는 탈간호, 탈병원, 탈임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다루고 싶다. 간호사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 요즘 핫한 이슈, 사건가 끊이지 않는 간호사 이야기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었고 함 작가님은 또 어떤 거 하시고 싶다 그랬죠?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만한 업계의 트렌드라든지 뭐 할 말 없으면 뭐 책 이야기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말씀해 주시는 다른 컨텐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간호사들이 하는 팟캐스트고 또 저희 예상으로는 간호사분들이 좀 더 많이 듣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간호사분들의 공감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약간 간호사 싫다고 계속 얘기하더니 이제는 저희가 간호사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자연스럽게 면허가 있으니까요. 슬프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본문을 해볼까 해요. 이제 저희가 있게 된 이렇게 만나게 된 이유, 간호사들의 퇴사 이야기, 그리고 팟캐스트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정도 간단하게 오늘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공지를 듣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간호사, 시간은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팟빵, 아이폰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유튜브를 통해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하인드 스토리 및 방송 공지는 시작은 간호사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시간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헬로시간 HELLOSIGAN @gmail.com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간호사 공감 스토리, 탈간호 관련 궁금증, 그 밖에 각종 고민 사연 등 모든 이야기를 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하트 날려주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간호사의 퇴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굳이 처음부터 이제 이런 퇴사 이야기를 하는 거 왜 그렇죠? 왜 저희가 이렇게 정했죠? 함 작가님? 저희가 일단 퇴사를 한 세다. 간호사니까 저희 이야기를 안 하고 시작하면 좀 궁금증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뭘 하고 있는가? 그리고 대체 간호사도 안 하고 다른 일 하면서 왜 이 주제로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간호사의 퇴사에 대해서 저희의 생각을 좀 가감없이 보여드리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과 간호사 퇴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간호사 퇴사를 알리고 싶다. 뭘 알리고 싶으세요? 그럴듯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간호사 퇴사의 현 주소. 뭐 이런 거죠. 아, 제가 써놓은 거 그대로 읽으셨네요. 모니님이 좀 잘 쓰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공감도 되고 한 작가님이랑 저희 이름이 또 시작은 간호사기 때문에 시작은이라는 거는 간호사에서 시작해서 간호사로 끝나는 거는 이제 시작은이라는 그 조사가 붙을 수 없으니까 있어 보이나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이제 간호사였지만 뭔가 바뀌려면은 어쩔 수 없이 퇴사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래서 이게 우리 팟캐스트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해서 저는 좀 이 얘기를 하고 지나가고 싶었어요. 자, 그렇다면 모니님께서 그럴듯하게 써놓으신 대한민국 간호사 퇴사의 현 주소 어떤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어요. 2016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간호사의 평균 근속 연수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 평균 근속 연수가 제 주변을 봤을 때는 정말 3, 4년 정도? 그 길어요? 정도면 긴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사를 해보니 5.4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평균 근속 연수가. 대한민국 간호사라는 표본이 좀 잘못됐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봅니다. 네, 이제 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들어갔다가 막 그런 정규직 그 사본도 못 받고 나간 사람들 포함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닐까? 왠지 교육받다가 음. 나가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16년이니까 또. 맞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조금 올라간 게 아닐까?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15년 기준으로 미국 간호사 평균 근속 연수가 18.1년이라고 합니다. 정말 뭐죠? 거의 평생 직업 아닌가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근데 이게 그래도 그럴 것이 의료 퀄리티가 미국과 우리나라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는데요. 아주 단적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한국은 17명, 미국은 4.6명입니다. 4.6명이라니. 4.6명.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함 작가님께서는 중환자실 계셨었잖아요. 네. 중환자실에서 보통 몇 명 보시죠? 많이 보면 3명, 보통 2명을 봤어요. 2명에서 3명 정도. 네. 근데 이 미국의 4.6명이라는 거는 병동 기준이니까 그니까요. 그러니까 병동이랑 중환자실 다 합쳐서고 제가 아는 선배 중에는 두바이에서 일하는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도 중환자실에 계신데 그 선배가 하루는 저한테 얘기를 하다가 이러는 거예요. 아 누구 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 하다가 아 내가 진짜 안 그래도 2명 봐서 바빠 죽겠는데 이 말 하는 거예요. 2명? 좀 할 말을 잃었죠. 좋겠...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아니에요. 무슨 말 하실 건지 알겠는데 안 해요. 아닙니다. 내가 무슨 말 할 줄 알고 아무튼 다들 아시지 않나요? 네. 또 하나 저희가 이제 퇴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 얘기를 하면 좋을까라고 제가 조금 고민을 해보다가 간호협회 설문조사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좀 함 작가님이 소개를 해주세요. 조사는 모니님이 하시긴 했는데요. 숟가락을 좀 얹어봅니다. 네, 기회를 드립니다. 2019년 10월에 간호사 면허를 딴 지 1년 이내인 간호사 1,39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근무하는 병원에서 1년 안에 그만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라고 응답하신 분이 67.4%였다고 하고요. 실제 설문 응답자 중에 1년이 채 안 돼서 병원을 옮긴 간호사가 42.4%에 달했다고 해요. 근무하는 병원에서 1년 안에 그만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가 67% 정도인데 저는 이것도 너무 작다고 생각해요. 100% 아닌가. 그러니까요. 뭐 일반 직장인분들만 생각해도 그만두는 고민 정도는 매일 하지 않나요? 근데 또 그렇지 않더라고. 아 그래요? 네. 우리는 진짜 당장 내일 나오지 마? 이러고 진짜 신규 때는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 어떤 친구들은 이 정도 병원이면은 3년 정도 버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3년 경력 만들어서 맞아요. 이런 친구들은 그래도 좀
봤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이제 나머지 비율이 아니었을까. 하긴 제 주변에 봐도 입사하자마자 차를 사가지고 나는 무조건 3년을 버틸 수밖에 없다. 아니 그 라는 친구 사람들이 뒷얘기가 궁금하네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는 분인가요? 친구 아니고요. 사실 들었다고. 들은 친구. 네. 1년이 안 돼서 병원에 실제로 옮긴 간호사가 42.4%인데 요 조사가 이제 10월이었고 보통 간호사 면허를 2월에 따서 이제 3월부터 근무를 하니까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옮긴 간호사의 비율은. 1년 안 돼서 그만둔 사람 정말 많잖아요. 엄청 많죠. 단적으로 좀 예를 들어주실 수 있어요? 뭐 병동에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 수라든지. 제가 딱 그 아까 대한민국 간호사 퇴사의 현 주소 할 때 2016년 기준에 2016년도 입사자거든요. 그때도 사실 퇴사자는 언제나 많았는데 제 기억에 스쳐 지나간 친구들만 해도 대여섯 명은 됐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거는 제가 교육을 5월에 들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1, 2, 3, 4월 뭐 그 전에 교육받던 사람들은 일단 해당이 안 되고 그 이후에만 거쳐간 친구들이 꽤 많았죠. 정말 들어오고 나가고 미닫이문 아니죠? 뭐죠? 자동문인가요? 네. 자동문 돌아가는 문. 자동문이죠. 미닫이문으로. 아, 이 정도로 많이 그만두고 다시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왜 간호사들이 이렇게 많이 그만둘까? 그래서 같은 설문조사 간호협회에서 한 설문조사에서 신입 간호사의 이직 사유 5가지를 조사를 해서 이제 1위부터 5위까지 매겨놓은 결과가 있어서 이거를 좀 가지고 와 봤어요. 그래서 먼저 따단 감사합니다. 5위 직장 문화 및 인간관계 11.6% 그리고 열악한 복리 후생이 동률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5위로 이직 사유가 요 2가지가 나왔는데 하나씩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 문화 및 인간관계. 요거 좀 삼 작가님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이게 좀 태움이라는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이게 5위라는 게 알맞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더 높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주제인 것 같아요. 뭐 실제 사례나 아니면은 왜 그렇게 더 순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되는 뭐 이유라도 있으세요? 그건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죠. 지금 프롤로그라고 말씀을 너무 아끼시는데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거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말씀하고 싶을 때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그러는 모니님은 저는 항상 병원에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좀 특이하게 내시경실에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선배들하고의 관계도 어려웠지만 교수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교수들이랑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바로 옆에서 어시스턴트도 해야 되고 그 검사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간호사는 나 혼자고 컨트롤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았고 폭언폭행도 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가장 약자잖아요. 이제 신규 간호사는 병원에서 직장 문화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은 것 같고 실제로 선생님들이 나 때는 저 교수님이 이런 짓까지 했다 이런 얘기를 가끔 이제 얘기를 해주실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정말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 그런 일들도 있었죠. 네,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해요. 물론 전 나와서 잘 모르지만요. 뭐 경험할 거 다 경험하고 겪을 거 다 겪고 나오셔가지고 뭐 네, 좋아진대요. 아, 네, 네. 그렇다고 요즘 합니다. 또 뭐 얘기 많던데 나중에 그 얘기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병원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요즘 신규는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건가요? 요즘 근데 진짜 요즘 신규 선생님들은 신고도 많이 하고 수간호사한테 먼저 가가지고 얘기도 먼저 하고 아니면은 아예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나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바로 노조에 신고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배들이 못 건드리게
네. 다음이 이제 열악한 복리후생.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함 작가님? 복리후생이라는 게 막 병원에서 지원해주는 뭐 고급 뭐 리조트 막 이런 그런 게 저는 사실 이 말을 보면 떠오르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생명수당도 좀 올려주시고 뭐 자꾸 돈 이런 얘기? 거를 사실 복리후생 돈이죠. 뭐 리조트 이런 거 어차피 가지도 못하는 거 약간 빚 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아, 너무 아프다. 어차피 가지도 못하는 거. 이거 갑자기 너무 그럼요. 아파졌어. 맞아, 못 네, 가잖아요. 어떻게 가나요? 뭐 해외 연수 물론 보내주지도 않지만 이런 게 눈앞에 있다고 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본표도 이렇게 맞춰지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뭐 해주신다고 하지 말고 생명수당 좀 몇 배 올려주시고 몇 배예요. 아니, 지금 돈 얘기 네, 아니고 돈 얘기 맞는데? 복리후생 얘기라서 아, 저희 돈 얘기 나중에 할 거고요. 근데 우선 복리후생에 좀 포커싱을 한다면 저는 그래도 돈입니다. 복리후생 돈으로 주세요. 모니님은 그럼 복리후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것도 할 말이 많은 게 그만둔 이유 중에 좀 큰 게 아픈데 제대로 못 쉬었어요. 여기는 진짜 다닐 곳이 못 되는구나 이런 그때 깨달음 많이 얻었거든요. 내가 직장이 병원인데 아플 때 못 쉬는 거 그런 게 저는 가장 열악한 거라고 제일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그 말 진짜 많이 듣잖아요. 간호사는 아프면 안 된다. 정말 그게 제일 좀 서러운 것 같아요. 자, 슬픈 거 걷어내고 또 슬퍼질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넘어갈까요? 두둔. 네. 3위 불규칙한 근무 시간과 과도한 야간 근무가 15.7%로 이직 사유 3위로 뽑혔습니다. 간호사가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되게 놀랐는데 실제로 제 친구나 지인 중에서도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면 간호사가 데이, 이브닝, 나이트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게 시간이 대략적으로라도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요즘 너무 간호사가 많아서 아는 사람이 많아진 거지. 제 생각에는 모르는 거는 뭐 당연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죠. 3교대가 얼마나 불규칙적이고 정말로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아예 감이 없는 맞아, 거? 맞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병원은 데이는 아침 7시 시작. 이브닝은 한 2시나 3시, 2시 반 정도에 인계를 하고 3시 정도 시작. 10시나 11시에 이제 나이트. 대부분 다 그렇죠. 네, 나이트가 더 길어요. 그쵸?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희는 똑같았어요. 저희는 나이트가 조금 더 길었어요. 거의 속 끌려가는 것처럼 나이트 가면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나서 하루 종일 가기 싫다는 생각만 하다가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불규칙하다는 게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 달은 내내 데이, 뭐 한 달 내내 이브닝 이런 게 아니라 데이, 이브닝, 나이트, 나이트, 오프, 이브닝, 오프, 데이, 오프, 이브닝, 이브닝, 정신없어. 이브닝, 오프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다 항상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불규칙하다는 것. 함 작가님은 어떤 근무가 제일 좋았어요? 3개 중에 저는 이브닝이 제일 좋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싫다 보니까 데이는 그래서 싫었고 이브닝은 어쨌든 약간 느지막이 일어나서 아무리 교대 근무를 한다고 해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좋더라고요. 어쨌든 해가 떠 있을 때 출근을 하고 해가 지고 난 이후에 집에 가는데 그게 물론 12시 전이면 좋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았지만 아무튼 그때 퇴근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나이트는 일단 너무너무 피곤해서 똑같은 시간을 자도 피로가 안 풀려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는 3교대를 하진 않았어서 전 내시경실에 있어서 저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6시 전에 퇴근을 하고 대신 저는 당직 근무가 있어서 한 달 반이나 2달에 한 번씩 일주일 내내 당직을 서야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언제 어떤 시간에 전화가 오든지 바로 달려가야 됩니다.
가서 이제 응급 환자 오면은 바로 이제 받아가지고 준비하고 시술 있으면은 시술 같이 하고 뭐 그런 거 했어서 근무 시간에 대한 얘기는 많이는 못 해드릴 수 있지만 약간 그런 당직도 되게 스트레스인데 대기 시간엔 돈을 안 줘요. 콜이 와서 나가서 찍는 것부터 돈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잠도 못 자고 일주일 내내 조금만 전화 언제 올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말이 많긴 했지만 안 바뀌었죠.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위. 두둔. 네, 신입 간호사의 이직 사유 2위는 낮은 임금이 차지했습니다. 16.4%네요. 낮은 임금. 저는 항상 낮은 임금에 대해 불만이 있었어요. 네. 돈을 진짜 많이 주는 병원에 다니셨는데 함 작가님.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요. 함 작가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전 어땠겠습니까? 유유. 낮은 임금이라는 거는 좀 뭐랄까 좀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함 작가님도 돈 많이 받는 병원에서 일했는데 지금 또 낮다고 하시니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까도 이제 한참 얘기를 하시려고 했으니까 얘기를 해보시죠. 정말 건강을 버려가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저 생명수당 찾아보고 정말 놀랬거든요. 15,000원이었나? 아 간호사 생명수당이요? 시간당이 아니에요. 그냥 한 달에 15,000원, 아 2만 한 원? 달에? 네, 찾아본 적 없죠. 저는 매달 월급 그거 나오면은 하나하나 봤거든요. 내가 대체 시급이 얼마인가. 오버타임 포함해서 막 시간 나눠보고. 기본 시급도 안 되더라고요. 오버타임 때 돈 다 주면 병원 진짜 망할걸요? 그럼요. 아, 그건 이해합니다. 뭘 이해해. 이해하지 마. 아, 그러네. 나 왜 이해했지? 네. 이해 안 할게요. 근데 임금이 그러니까 다들 사실 지금 퇴사하는 아직까지도 간호사였어요? 하면은 그 다음 따라오는 말이 몇 개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간호사 돈 많이 받잖아요. 이런 말이라든지 아, 이 일은 진짜 힘든데 돈은 많이 준다던데 이런 말들이 정말 많았는데 뭐 지금은 웃으면서 하하 하고 넘기지만 제가 일할 때는 다 반박하면서 아니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보통 간호사들 신규 간호사 초봉이 얼마 정도 되죠? 그건 또 병원 따라 다르지 않나요? 아, 병원 따라 다른데 보통 대학병원이 한 그래도 지금 기준으로 한 4천 정도? 그쵸. 못해도 4,000 이상? 3천 후반에서 4천 정도? 이게 이제 수당 다 포함한 금액이겠죠? 3, 4천, 4, 5천, 4, 5천 정도 될 건데 아마 4, 5천은 이제 함 작가님 병원이고 제가 알기로는 3천 후반에서 4천 초반 정도?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도 이게 되게 낮다고 생각이 되는 게 우선 3교대 근무랑 그리고 빨간 날 일하는 거 이런 정말 아까 말씀하신 생명수당까지 다 합한 금액이 이 정도 너무 그렇지 않나. 왜냐면 오버타임이나 이런 거 정말 생각하면은 최저시급도 안 나오고 실제로 대형 병원 그러니까 대학병원이나 기업병원에서 이 정도 주고 지방으로 가거나 조금 규모가 작은 곳은 훨씬 임금 수준이 낮다고 알고 있어요. 또 하나는 임금 인상률도 되게 낮다는 거를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초봉이 우리가 듣기에는 되게 높아 보일 수 있어요. 당연히 높죠.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사회초년생. 사회초년생의 월급으로는 당연히 많이 받는데 문제는 임금 인상률이 한 2%에서 3% 정도가 보통입니다. 실제로 10년, 20년 일한 선생님하고도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보통 일반 직군에서 차이 나는 거에 비하면 정말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조금 아쉽다. 위에 간호사들이 팍팍 치고 올라가야 우리도 많이 받을 텐데. 우리? 우리. 간호사는 간호사잖아요. 그럼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네,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두둔.
신입 간호사의 이직 사유 5건 두구두구두구두구. 중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과중한 업무량 19.0%. 아, 되게 노래 부를 뻔했어요, 방금. 말해 뭐해. 약간 이런. 말해 뭐해? 저는 이거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이렇게 간호사가 바쁘다고 하는지. 함 작가님이 좀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또 제가 중환자실에서 일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많은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간호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뭐 매 시간, 몇 시 몇 분, 뭐 이런 식으로 뭐 병원마다 정해져 있는 루틴을 다 해야 되는데 사실 신규 간호사들한테는 루틴만 해도 하루가 순삭, 심지어 기록도 안 했는데 그냥 하루가 금방 날아가고 남아서 또 기록을 해야 하는 정도로 사실 루틴도 말이 루틴이지 꽤 경력 있는 간호사들한테만 루틴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루틴이에요. 뭐 이 루틴에는 뭐 혈압을 잰다든지 혈당 검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또 환자마다 루틴이 또 따로 있어서 더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아무튼 루틴이 있다는 거. 그리고 루틴 외에도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환자가 오고 뭐 병동에 가시던지 퇴원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의 새로운 이벤트들이 생기면 루틴을 하는 와중에 그걸 해야 돼요. 제 환자는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의 루틴을 하다가 다른 환자에게 갑자기 무슨 다른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를 빠르게 판별해서 이걸 하다가 또 갑자기 이 환자의 루틴이 돌아와요. 그럼 여기 루틴을 해야 돼. 왜냐하면 루틴을 안 하면 그게 또 큰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루틴이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나름대로의 중요한 것들이라서 그렇게 하다가 또 다른 루틴이 또 돌아와요. 그래서 또 이벤트가 생겨. 근데 이벤트가 저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선생님한테도 생기는데 이게 더 급한 상황이야. 그럼 또 거기를 도와주러 가야 돼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예를 들면은 이분 지금 콧줄로 밥을 줘야 돼. 그러고 이분은 체열 변경을 해야 되고 근데 저쪽이 갑자기 혈압을 딱 쟀는데 혈압이 막 떨어지고 있어. 갑자기 저쪽에서 막 벨이 울려. 근데 이분 막 가래가 막 끓어. 아, 머리야. 저 잘 하고 있나요? 이게 맞나요? 과중해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항상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라서 간호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한국이 17명이고 미국이 4.6명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이 4분의 1. 그 정도 수준이네요. 4분의 1은 아니고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환자들도 3분의 1 정도의 간호사에 관심을 받게 되는 거고 그 정도의 아무리 노력해도 간호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항상 많은 간호사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근데 정부에서는 자꾸 간호사 수를 늘려요. 간호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그만두는데? 병원에 있는 간호사 수를 늘려야지 그냥 간호사 수를 늘려봤자 장롱 면허만 늘어나고 그쵸, 맞아요. 장롱 면허죠. 지금 우리 봐. 우리 다시 봐 안 때려치고 돌아가겠다고 하잖아요. 안 돌아가겠다고 지금 이러고 지금 팟캐스트나 하고 있는 네, 한 간호사 2배 두 명. 주시면 아니에요? 네. 그런 이야기 해봤습니다. 저희 퇴사 이야기는 여기에서 잠깐 접어두고 퇴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 퇴사를 한 간호사들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네, 그럼 간호사의 퇴사에 대해서 한참 얘기했는데 그렇게 많은 간호사들이 퇴사를 하고 그 퇴사한 간호사들은 뭘 할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퇴사한 간호사들이 정말 많은데요. 제 주변에는 정말 많거든요. 함 작가님 지인분들은 어떠세요? 퇴사한 간호사들도 많고 퇴사 안 한 간호사들도 많아서 딱 뭐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지인들은 특히 제 동기나 뭐 선배, 후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퇴사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저희 연차가 이제 열심히 다녔으면은 3, 4년 이상 다녔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은 높은 자리에서 이제 핵심 인력으로 거듭나고 있고 정말 핵심 인력이죠. 귀한 간호사잖아요. 네. 아니면 퇴사할 친구들은 정말 많이 나왔는데 보통 제 친구들을 보면
나와서 열심히 놉니다. 여행을 가요, 보통. 유럽 순회 한번 하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어느 순간 현실을 자각을 하게 되면은 내가 뭘 할 수 있지? 맞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시 병원 공고를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뭘 할 수 있지? 이게 너무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되게 자신감이 깎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맞아요. 들으면. 나 배운 거 이거밖에 없는데. 할 대학에서 줄 배운 아는 거. 게 없어. 다른 친구들은 전공도 브로드해서 이것저것 많이 했을 것 맞아요. 같고 대활동도 많이 한 것 같고 스펙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자격증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간호사 면허밖에 없어. 이 방금의 우리가 말한 이 시선이 그런 기업의 담당자, 인사 담당자들이 느끼는 생각하고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우리도 그런 고민을 했잖아요. 저는 간호학과, 간호사라는 게 한계로 느껴진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쟤네 어차피 그런 브로드한 과가 아니고 브로드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브로드한 일을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 지인들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제일 많았고 아니면 병원도 이제 예전에 다니던 병원처럼 힘든 병원은 아니라 여유로운 병원. 그리고 본인도 이제 일을 해봤으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일하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든지 뭐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교수님 밑에서 연구 간호사로 이제 연구 간호사는 다른 직군에 비해서 좀 손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한 친구도 많았고 공사나 제약회사 쪽으로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 작가님은 병원에도 많이 있다고 하셨고 병원에 없는 친구들은 혹시 뭐 하고 있나요? 병원을 퇴사하고 병원으로 돌아간 친구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 그래요? 퇴사하고 학창 시절을 열심히 보내서 교직 이수를 한 친구들은 네, 임용을 보고 보건교사가 되기도 했고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연구 간호사를 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고 제약회사도 가고 완전히 다른 일을 하는 벤처캐피탈 그쪽으로 취업을 한 친구도 있고 예쁜 아가를 낳고 알콩달콩 사는 친구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벤처 캐피탈 다니는 그 친구분은 꼭 저희 팟캐에 초대를 해야겠네요. 그 친구 미국에 있어요. 정말 궁금해요. 나중에 어떻게 화상으로라도 한번 이렇게 보통 많은 간호사들이 병원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면허를 살려서 이제 일을 많이 하죠.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는 케이스도 있는데 저희 팟캐스트에서는 좀 이런 사례를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는 케이스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잘 파헤쳐서 만약에 퇴사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 있거나 현재 직업이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정말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뭘 할 수 있지? 하면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좋겠죠? 그렇군요. 네. 그게 바로 또 저희 이야기이기도 해서 같이 저희 이야기도 중간중간에 하면서 가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게 된 계기랄까요? 이런 거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먼저 팟캐스트를 하게 된 계기를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팟캐스트를 하기로 같이 결심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함 작가님 얘기 좀 해주세요.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어떤 관계로 느껴지실지 궁금한데요. 저희는 사실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네, 뭐 한 6개월도 안 됐나요? 6개월? 어쨌든 6개월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둘이서 대체 팟캐스트까지 하면서 어떻게 만나게 됐냐 하면 만난 것도 좀 특이한데요. 저희는 카카오의 브런치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저희는 브런치를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만난 게 참 신기했어요. 모니님이 그때 어떤 글을 적고 계셨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브런치에 글을 쓰고 있는데 제가 퇴사를 하고 새로운 커리어를 어떤 걸 잡을지 되게 고민이 돼서 방황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방황기를 제가 그때 쓰고 있었죠. 이제 함 작가님이 그때 읽었던 글이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처음으로 출근을 한 다음에 쓴 글을 읽으셨다고 하셨죠. 맞아요. 네. 나는 첫 출근 날 발가락만 바라보고 있었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제목 이상하다. 아, 뭐 샌들 신고 출근하는 게 낯설었다. 뭐 이런 뜻으로 맞아요.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그 글을 시작으로 제가 그 방황기를 전부 다 봤어요. 네. 막 싱가포르 이야기, 뭐 게스트하우스 굉장히 다양한 걸 보면서 저도 그 와중에 자기가 듣고 싶은 건 자기가 맞아요. 아, 뭐 개발자도 있었어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 브런치에 모니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브런치를 통해서 모니님 글을 보면서 제가 딱 그런 방황하는 시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을 만나야겠는 거예요. 아, 이야기가 듣고 싶다. 궁금하다. 이렇게 인터넷 글로만 보는 거 옳지 않다. 해서 무작정 연락을 드렸죠. 네, 메일을 주셨어요. 굉장히 업돼가지고 아니에요. 진지했어요. 좀 무서웠어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되게 이제 농담이고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쓴 글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 글을 읽고 메일도 보내주시고 제가 글을 쓴 이유가 저랑 비슷한 사람을 찾고 싶어서 글을 쓴 거였는데 딱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했던 그 선에서 똑같이 서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때 퇴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럴 때 저한테 메일을 주셔서 저도 그거를 메일을 읽고 정성껏 답변을 썼던 기억이 나요. 답장을. 네, 정성껏 답변은 주셨지만 만나지는 못했어요.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까진 저를 안 만나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 그때는 근데 대놓고 만나자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때. 살살 돌려서 만나고 싶은데 만났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을 했고 똑같이 간접적으로 돌려서 좀 거절했죠. 부담스럽다. 저도 느꼈죠. 눈치는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기억이 났고 되게 좋은 경험으로 남았는데 몇 개월 있다가 제가 이제 꾸준히 글을 같이 쓰던 사람들이랑 모임이 마감이 되고 끝나면서 글을 계속 누군가랑 같이 쓰고 싶은데 누구랑 쓸까 하면서 이제 검색을 하고 있어서 모임을. 근데 거기에 지금 함 작가님이 계셨던 거죠. 신기하죠? 브런치에서 글을 봤는데 이거 저번에 저한테 메일 보내주셨던 분이 글을 쓰고 계신 거예요. 이 홍보 글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임에. 그래서 다시 메일을 보내서 혹시 그때 그분이 맞냐 이걸 하고 싶다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면서 답변을 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 또래고 어차피 이제 모임 가서 만날 거니까 연락을 드려가지고 그때 처음 만났죠. 족발을 맛있게 먹었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되게 통하는 것도 많고 되게 재밌는 이력을 가지고 있어서 둘 다 서로 되게 놀랐어요. 그쵸? 이렇게 나랑 비슷한 사람이 또 간호사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약간 저도 이런 그게 느낌? 너 같은 애가 어떻게 간호사를 했니? 그리고 둘 다 병원을 막 그래도 나름 거기에서 할 만큼 하고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비슷해서 얘기를 하다가 두 번째 만났는데 왜 팟캐스트를 하자고 하셨죠? 저한테? 갑자기? 저희 같은 분들이 일단 어딘가에 다 숨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좀 찾아보자. 라는 그런 선한 의도와 약간은 재밌는 거 해보고 싶다. 새로운 거 해보고 싶다라는 이런 매우 긍정적인 도전 의식이 면접 마침- 보세요? 마침 모님과 딱 맞아떨어져서 약간 면접이에요. 좀 부끄럽네요. 이제 함 작가님은 재밌는 거 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근데 저는 되게 팟캐스트를 원래 많이 듣는 사람이라서 나는 언젠가 이런 거 되게 해보고 싶다. 왜냐면 유튜브는 조금 부담스럽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근데 팟캐스트는 부담도 안 되고 편집도 훨씬 간단하다고 하고
무엇보다 제가 많이 들으니까 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제가 브런치에 글 쓰는 이유랑 같은데 저도 사람을 모으고 싶었어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간호사 면허 안 쓰고 병원에 안 있고 간호 안 하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찾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 찾기가 너무 어려웠고 진짜 어렵죠. 주변에 없었어요. 그런데 글을 쓰면서 함 작가님도 만나게 됐고 다른 선배들도 만나게 됐고 하면서 아 이게 의미가 있구나. 그러면 팟캐스트를 하면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영역이 확장되고 또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마침 또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아주 듣자마자 또 "헉, 소름 돋는다. 나도 하고 싶었다. 맞아. 그때 그랬죠. 반응이 참. 그게 작년인데 너무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그렇죠? 그러면 팟캐스트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인 것도 괜찮고 단기적인 것도 괜찮고 아니면 아주 거국적으로 내 인생의 목표 나 이렇게 가 되고 모니님 먼저 말씀해 저 먼저 주시죠. 할까요? 네. 저는 우선 아주 개인적으로는 이게 재밌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점의 하나로 저의 브런치가 사람을 만나는 점의 하나였다면 이것도 멋있다. 거점으로 여기에서 이제 좋은 분들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너무너무 외로웠고 그런데 좋은 분을 만나니까 되게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이걸 해도 충분히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시야가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브런치를 쓰는 이유랑 같이 좀 다른 사람들도 만나면서 용기도 주고 용기도 받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팟캐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모니님 뭔가 되게 멋있는데 어떻게 느껴지셨을지 모르지만 완전 열정맨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계속해서 열정맨이 아니라 열정의 폭주기관차라고 제가 항상 불러서 함작가 하지 말고 네. 열폭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열정의 좀 아니잖아요. 폭주기관차. 그렇다 보니까 매일 일을 벌리는데 그게 좀 너무 팟캐스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 팟캐스트를 안전지대를 유지하면서 목표로 하는 시즌을 무사히 잘 끝낸다 라는 안정적인 목표와 좀 이걸 시작으로 해서 더 큰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튜브도 좀 해보고 싶고 저희 유튜브 하긴 할 거죠. 목소리만 나올 거예요. 저희 영상 지금 찍고 있긴 하잖아요. 안 돼요. 저희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번 에피소드는 마무리를 짓고요. 우선 다음 에피소드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다음에는 이렇게 시작은 간호사에 걸맞게 첫 번째 에피소드는 탈임상 커리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과연 재밌어야 할 텐데 말이죠. 모든 커리어를 말할 순 없고 몇몇 대표적인 탈임상 커리어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또 안내도 해드리고 저희 개인적인 얘기도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첫 녹음 좀 소감 좀 얘기해 볼까요? 첫 녹음. 네. 프롤로그 전체 녹음의 소감은요. 근데 확실히 그래도 여러 번 했다고 정말 조금 편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재밌네요. 네, 저는 걱정이 좀 많아서 원래 걱정도 되고요. 우선 한번 올려봐야 알 것 같고 좀 더 힘을 빼고 다음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시작은 간호사,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탈임상, 탈간호, 탈병원을 지지합니다.